대학교 1학년 겨울, 나는 내 방에서 영어 과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나름대로 수업도 나가고 있어서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침침한 눈으로 사전에 작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좇으면서 자꾸만 참견해오는 새끼 고양이의 작은 발을 치워내면서 겨우 마지막 관용어구의 번역을 끝냈다. 피로한 눈을 비비며 텍스트를 마무리. 벌써 밤 1시를 넘어가고 있다. 잘까 생각하면서 하품을 하는데 방구석에 놓여있는 컴퓨터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간 인터넷도 접속하지 않았던 게 떠오른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원을 켜고 우선 오컬트 포럼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그곳은 그 고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원래는 흑마술 등의 서양 쪽 오컬트에 관계된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 곳이었는데 자주 오는 사람들도 그다지 딱딱하지만은 않아서 그런 이야기 말고도 모두 비교적 아무 이야기나 한다. 그때도 화제는 심령 스팟에 관련된 것이었던 것 같다. 스크롤을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보니 이타미 씨라는 사람이 돌발적인 오프 모임을 제창한 것 같았다. 이른바 번개라는 놈이다. 이타미 씨는 남자로 상과대 3학년이었다. 그 폐공장 지하에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공간이 있대. 이타미 씨는 이웃시 외곽에 있다는 폐공장에 얽힌 소문을 어디서 입수해놓고 있었다. 유키짱, 네 전주인이 같이 놀자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은 채로 옆으로 온 고양이를 잡아서 안아올리면서 말한다. 암컷 흰 고양이이고 얼마 전에 그 이타미 씨네 집에서 받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이타미 씨의 아파트에 길고양이가 털을 잡았는데 그게 새끼를 4마리나 낳았다면서 나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닥치는 대로 그 말을 해댔다. 왠지 넓은 지하실 바닥에 피 같은 얼룩이 있어서 한밤중에 거기 가면 그 피 위에 흐릿하게 서있는 유령이 보인다는 거야. 그런 글 뒤에 지금 갈 테니까 참가 좀 오집 이라며 계속했다. 시간을 보니 1시간도 더 전의 글이었다. 몇 명인가가 반응은 했지만 지금부터 가는 건 무리라는 글뿐이었다. 그리고 30분 정도 전에 그럼 친구랑 둘이 갔다 올게 라는 이타미 씨의 글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 글. 그 뒤에 지금 막 들어왔어. 벌써 가버린 거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장소도 잘 모르고 그냥 보고 기다릴게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타미 씨의 반응은 없었다. 네 전주인은 벌써 놀러간 것 같다. 새끼 고양이에게 말을 걸며 몸을 앞뒤로 흔들거린다. 그 무렵에는 아직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시판을 다시 갱신하는 문화는 없었기 때문에 오프 모임 조가 자기네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 폐공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은 했어도 맹렬하게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그날 밤은 그만 자기로 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바탕 소동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밤의 일. 내가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미카치상이라는 닉의 오컬트 포럼 사람이었다.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오라는 것 같다. 텐션이 높아서 반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일단 가서 보기로 했다. 한파가 오고 있어서 밖은 유난히 추웠다. 놀자고 치근대는 고양이를 남겨두고 잔뜩 껴입고 집을 나서 자전거로 목적지를 향했다. 평소 오프라인 모임이라면 대개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술집 또는 콜롯이라는 닉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서 모이지만 그날은 와키씨라는 남자의 아파트가 집합 장소였다. 와키씨는 오컬트 포럼 관리자로 평소에는 오프라인 모임 같은 데는 오지 않는데 최고참이라는 것도 있어서 모임에서도 존경받는 존재였다. 아니, 오히려 포럼을 만든 사람이라서 그랬던가. 딱 한 번 집에 갔던 일은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느낌이 어딘가 내가 추구하는 오컬트의 스승 같아서 놀랐던 기억도 있다. 차가운 하늘 아래로 기억이 있는 길을 나아가 이윽고 그 아파트에 다다랐다. 노크하자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상관 않고 안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하고 신발을 벗었다. 아, 소년 왔다. 미카치상이 손을 흔들고 있다. 방 안에는 난방으로 훈훈했다. 그리 넓지 않은 집안에 몇 명이 앉아있다. 모두 아는 얼굴이었다. 평소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는데 일부 회원들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강평이라고 칭하며 누군가의 집에 모여 2차를 연다. 누가 칭했는지 비밀리에 어둠의 간부회 같은 느낌으로 불려가거나 했다. 나도 애송이 신세지만 왠지 그 일원에 끼워줬는데 요컨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었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나를 빼고 전부 넷. 미카치상, 와사다씨라는 여성분들, 와키씨와 이타미씨라는 남성분들. 그중 와사다씨와 와키씨는 사회인이었다. 나는 전날 밤에 돌발적인 오프 모임을 생각해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와 가겠다고는 했는데. 그때 나는 앞에 앉아있는 이타미씨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있고 표정이 어딘가 다급해 보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리를 떨고 있다. 내 얼굴을 봐도 양이 잘 있냐? 라고도 묻지를 않았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다. 지금 온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볼까? 마사다 씨가 제안한다. 그러게, 다시 보자. 봐. 라고 미카치상이 끄덕인다. 그럼 처음부터 봐도 되지? 와키 씨가 자기 집의 비디오를 조작하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모두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방에 있던 전원이 눈을 TV 화면으로 향했다. 일순간 지직거리더니 비디오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손전등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장면이었다. 화면이 흔들리고 있다. 걸어가면서 찍고 있는 것 같았다. 어라? 벌써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이타미 씨의 목소리가 난다. 자, 하는 다른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움직이고 이타미 씨가 클로즈업되어 찍혔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얼굴만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고 있다. 야, 눈부셔. 며 손바닥으로 가린 뒤 조금 불빛의 초점 위치가 어긋난다. 지금 후지와라하고 둘이서 심령 스팟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춥네요. 그렇게 말하는 입꼬리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게 비치고 있었다. 소문난 폐공장에 비밀의 지하실로 돌격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찍기 위해서 후지와라를 억지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타미 씨는 걷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잠시 이타미 씨의 옆 얼굴을 찍고 있었지만 이윽고 앞을 향하여 가면서 어두운 길을 찍기 시작했다. 아직도 켜놓고 있냐, 그거? 화면 바깥쪽에서 목소리만 들려온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가하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뿐이라 조금 무섭네요. 그건 그렇고 이거 길 맞아? 있다니까. 좀 아까까진 살짝 헤맸는데요. 여기부터는 계속 외길인 것 같으니 아마 괜찮을 겁니다요. 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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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둘의 발소리를 마이크가 잡아내고 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인 것 같다. 산속일까? 손전등의 불빛이 2개 흔들리며 지면만을 비추고 있다. 아까부터 뭔가 산비둘기 같은 소리가 나요. 엄청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이타미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한 뒤 개 춥네. 하고 이어졌다. 분명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있었다. 그 뒤로 한동안 둘은 침묵하고 그저 화면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스락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장면이 담담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했더니 문득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멈춰서서 카메라가 이타미 씨를 찍는다. 여보세요? 이타미입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이타미 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아, 게시판 보고 전화하신 분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긴 둘뿐이라 불안했는데 지금 어디세요? 예? 앞이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요? 거기서 카메라가 돌더니 앞쪽을 비췄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길만이 떠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쪽은 몇 명입니까? 셋이요? 네? 남자 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렇고 벌써 거기 도착한 거 아니에요? 이타미 씨가 가자면서 손으로 신호를 보낸다. 카메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다시 위아래로 흔들린다. 맞아요. 그게 폐공장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도 2, 3분 전에 비석 같은 곳에서 꺾어졌는데 그 뒤로는 계속 외길이라서요.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어둠 속에 뻗어있는 길 뒤쪽에서 이타미 씨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잠깐만 기다려요. 같이 들어갑시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타미 씨가 초조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더니 카메라가 빠른 걸음이 된다. 뚜껑? 뚜껑이 있어요? 철제? 아, 분명 그걸 거예요. 그 아래가. 아니, 그거 그렇고 금방 도착하니까 같이 가자고요. 새치기 할 거요? 이봐! 휴대전화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지만 그쪽에서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자식들 새치기였어. 라며 이타미 씨는 욕을 하더니 카메라 앞으로 나왔다. 그 등을 따라 영상은 계속된다. 2, 3분 정도 지났을까? 계속 나무들만 비추던 빛이 무기질적인 벽에 반사되었다. 이끼가 잔뜩 낀 무언가의 건물이다. 어느 쪽이지? 카메라 앞에서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흔들어대면서 입구를 찾는다. 아, 여기다 여기. 그리고 카메라에 손짓하며 벽을 돈다. 그 앞에 좌우로 두 개의 옆으로 여는 큰 문이 있고 한쪽 문 아래가 찌그러지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탓에 한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틈이 생겨 있었다. 어이! 거기 있어요?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그 틈으로 비추며 말했다. 그리고 흠칫거리며 자기 몸을 그 틈으로 밀어넣는다. 바로 그 틈에서 이타미 씨 얼굴이 나오더니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물어온다. 갈 수 있어. 카메라도 그 뒤를 이어 틈새로 들어갔다. 원래 대체 무슨 공장이었는지 안은 거의 다 낡아서 녹슨 드럼통 몇 개와 찢어진 곳에서 모래가 흘러내린 하얀 자루가 구석에 나뒹굴고 있었다. 공장 안을 돌아보는 순간 소리가 지워졌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화면에서 싸늘한 기운이 풍겨온다. 일부가 부서진 함석 지붕인 천장에서 한 줄기 달빛이 내려와 바닥 중앙에 보름달 같은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비도 많이 흩뿌린 탓인지 거기만이 바닥이 더러운 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저거 아니야? 이타미 씨가 손에 든 불빛을 좌측 안쪽 구석으로 향했다. 가까이 가보자 나무인지 금속인지 겉보기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건축재료 같은 게 쌓여있는 옆에 뚜껑이 보였다. 카메라가 다가가 비스듬히 위에서 그 모습을 찍는다. 그물 모양의 금속 뚜껑이다.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사각 모양을 하고 있다. 굉장히 컸다. 사람이 충분히 드나들 만한 크기다. 이타미 씨가 통통 하고 뚜껑을 두드렸다. 여기 있어요? 잠시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거 들어 올려놓은 진화? 카메라 쪽에서 물어보니 이타미 씨는 고개를 든다. 아까 사람들이 열어놨으니까 전화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었어. 이거 딱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 가장자리가 고정돼 있어서
그게 축이 되어 들어 올려진 다이브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뚜껑으로 눈을 내린 순간 어? 하는 말을 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건물 안에 비명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거 어째서 용접이 돼 있는 거야? 크게 흔들린 카메라가 뚜껑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지면과의 경계를 비춘다. 콘크리트 바닥에 철제 테두리가 있고 그 안쪽에 마치 맨홀 같은 질감의 묵직한 뚜껑이 있지만 원래 같으면 들어 올릴 때 뭔가를 거는 구멍이 가장자리를 따라 뚫려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뚜껑에는 구멍의 흔적은 있긴 했어도 가장자리 전체에 걸쳐 용접이 되어 있었다. 구멍도 완전히 막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타미 씨는 숨을 삼키면서 다시 뚜껑을 두드렸다. 어이, 여기 있어요? 어이. 야, 진정해. 카메라에서 그런 목소리가 났지만 머리를 흩날리며 고개를 든 이타미 씨는 오열하는 듯한 목소리를 짜냈다. 열고 들어갔다니까. 전화한 놈이 말했어. 먼저 내려간다고. 끼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전화가 끊어졌어. 아까 그놈 여기 들어간 거야, 이 안에. 그 다급한 표정에 주눅 들듯 카메라가 한순간 멀어졌다. 어떻게든 뚜껑을 열려고 하고 있지만 힘이 들어갈 걸 곳조차 없는 상태였다. 뚜껑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가 막은 거야 이거? 외치는 이타미 씨의 모습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는지 카메라가 바닥 위에 놓이고 영상이 순간 흐트러진다. 비스듬하게 된 화면 끝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켜 있다. 진정 좀 하라고. 그렇게 순식간에 용접할 리가 없잖아. 네 착각이야. 한동안 언쟁이 오가다 카메라맨의 설득에 이웃과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이타미 씨가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카메라는 어깨에 올라가고 폐공장 안 탐색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뚜껑 같은 것은 무엇 하나 나오지 않았다. 물론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조차 하나도. 그 후 비스듬히 기울어진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폐공장 외부 부지를 한참 탐색하고 있었지만 결국 뚜껑이나 지하로 가는 입구는커녕 아까까지 여기 있었다고 하는 두 명의 흔적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폐공장에 등을 돌리고 원래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아무 말 없이 비디오는 끝이 났다. 미카치상이 무거운 분위기를 깨려는지 밝은 목소리를 낸다. 이런 연유로 이타미군의 착각 편이었습니다. 그 편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다. 그렇다면 그 전화는 어디에서 걸려온 걸까? 이타미 씨가 초조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어디 다른 데서 대충 걸어왔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어디 있냐니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문 앞에 있다고 했다니까.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왼쪽 안쪽으로 뚜껑 같은 게 있다고 말했어. 겁먹은 표정으로 이타미 씨는 뇌까렸다. 실제로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전부 똑같지 않았어? 그건... 미카치상이 얼버무리는 곳에서 마키 씨가 차분한 어조로 읽는다. 전에 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 맞아. 그거야. 갔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장난 전화한 거야. 왜 그런 장난을 하는 건데?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재밌잖아. 미카치상은 이타미 씨의 눈앞에서 입을 싱긋대고 벌리며 웃었다. 웃지 마! 이타미 씨가 언성을 높이자 바로 와사다 씨가 말리며 끼어든다. 자자, 남의 집에서 싸우면 안 되지. 그건 그렇고 그 전화했던 사람 번호 몰라? 이타미 씨는 상대 이름은 모른다라고 했다. 그쪽에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면서 앞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잠깐 상대 번호 좀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 미카치 씨에게 이타미 씨는
착신 번호가 표시된 화면을 보여줬다. 나도 들여다봤지만 역시 모르는 번호였다. 적어도 이 포럼에 자주 오는 누군가는 아닌 것 같다. 다시 걸기에도 안 받아? 미카치상이 묻자 미타미 씨는 휴대전화 버튼을 누른다. 귀에 대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고개를 젓더니 고버. 전파가 닿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관리자 특권 액세스 이야기인데 말이야. 라며 와키 씨가 나지막이 말한다. 그래. 그걸 들어볼 차례지. 천진난만한 미카치상의 말에 쓴 웃음을 알리며 와키 씨는 계속한다.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액세스 분석으로는 어디 누가 게시판을 봤는지도 몰라. 기껏해야 인터넷을 어디 걸 쓰는지, OS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브라우저는 뭘 사용하는지 정도밖에 몰라. 정말? 개인정보가 그냥 새는 거 아니야? 뭐 회사 관공서 같은 데서 접속하는 경우는 그냥 바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IP 주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와사다 씨가 옆에서 말을 꺼내자 와키 씨는 머리를 긁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P 주소는 그때마다 들어오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매일 달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누군지 좁힐 수는 있어도 그것도 단걸로 계속 오는 사람 얘기고 그냥 봐서는 누군지를 알려면 경찰이 아니면 모를 거라 봐. 잘못하면 경찰까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타미 씨가 여유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지하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하며 와키 씨는 다시 머리를 긁고 있다. 그래도 그 뚜껑 봤잖아. 완전히 용접되어 있지 않았어? 절대 어제 오늘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한참 전부터 분명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 그건 그렇지만 밤이 늦었으니까 좀 조용히 얘기해. 와사다 씨가 상식 있는 사람인 양 혼을 낸다. 그때 현관문을 놓고 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안녕, 늦었어. 라는 목소리. 자주 접속하는 사람으로 쿄스케 씨라는 닉을 쓰는 여성이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미카치상이 휴스케! 하며 껴안으려고 한다. 그것을 무술가다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짝 피하고 태어난 어조로 그런데 뭔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여 신기했다. 교스케 씨가 온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비디오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는 두 번째 보는 거지만 처음 봤을 때 잘 못 봤던 뚜껑 올리는 장면을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보게 됐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다. 뚜껑은 분명히 가장자리를 따라 용접되어 있었고 구멍도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 부분에 뭔가가 찍혀 있는 게 보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실 수 있어요? 와키 씨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줬다. 그러자 멈춘 화면 왼쪽 가장자리 부근에 검은 줄 같은 것이 있는 것이다. 딱 뚜껑의 가장자리 끝에서 밖으로 향해 뻗어 있다. 구리선인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만 손전등 불빛에 비춰진 그게 유난히 가늘고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이요. 나도 모르게 낮게 중얼거리자 이타미 씨의 억누른 비명이 들렸다. 뭐야? 머리카락이라니. 미카치 씨가 TV 화면에 달라붙듯 앞으로 나선다. 이게 그런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위험해 이거. 진짜 위험해. 이타미 씨가 심상치 않게 당황하고 있다. 난 몰랐어. 이런 게 있는 줄은.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가장자리에 나왔던 건 용접된 틈에서 나왔다는 게 된다. 그게 대체 어떤 상황인가
상상하니 소름과 한기가 느껴졌다. 근데 이거 길지 않아? 와사다 씨가 중얼거리는 소감을 들으니 분명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남자치고는 너무 길다는. 그러나 이타미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엄청나게 겁이 질리기 시작했다. 역시 여자가 있었어. 여자가. 내가 처음에 전화로 거기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났었어. 틀림없이. 그래서 3명이냐고 물어봤더니 남자 둘이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뭐야 그거? 그런 말 아까는 말하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지적하려던 것을 미카치 씨가 대신 말했다. 그건 이타미 씨가 말하기 힘든 듯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라고 중얼거렸다. 나중에 가서 짜맞추러 가지 말고. 미카치 상이 신랄하게 비판하자 와키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아, 그 말 나는 들었어요. 처음에 이타미 군이 상담해 왔을 때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도 있던 것 같다고. 방안이 조용해졌다. 무슨 말이야? 미카치 상이 기분 나쁜 듯 말했다. 나도 뭐하라 말할 수 없는 불쾌함에 사로잡혔다. 바로 조금 전까지 전화로 말하던 상대가 폐공장에 용접된 뚜껑 밑에 갇혀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머리카락에 끼인 상태로. 상상만으로도 한기가 엄습한다. 안전한 와키씨 집안에 있는데도 방심할 수 없는 공포감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그 공기를 깬 것은 쿄스키 씨였다. 가볼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한 쿄스키 씨의 팔을 미카치 씨가 껴안는다. 가는 거야, 교스케. 지금부터? 정말? 짜증난다는 듯 팔을 뿌리치고 이타미 씨를 바라본다. 이거 어디야? 진짜 가려고요? 나도 놀라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 대답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취할 내 행동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교스케, 따라갈 사람? 유난히 씩씩하게 미카치상이 손을 들며 말했을 때 나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고 있었다. 결국 폐공장에 가게 된 건 쿄스케 씨, 미카치상, 당사자인 이타미 씨와 나, 이렇게 4명이었다. 여기서 기다릴까? 라고 말한 와사다 씨에게 자긴 남친 있으니까 와키 씨랑 둘만 있으면 안 돼. 돌아가 빨리. 라며 미카치상이 쫓듯이 돌려보냈다. 미카치상이 와키 씨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아무래도 정말인 것 같았다. 넷이 탄 이타미 씨의 차로 심야의 국도로 접어들어 한동안 달렸다. 넷이 탄 이타미 씨의 차로 심야의 국도로 접어들어 한동안 달렸다. 그 부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현지인이 아닌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어쨌든 도시를 벗어난 좁은 시골길을 1시간쯤 달려서야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부턴 걸어가야 돼.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손에 들고 차 문을 닫았다. 카메라는 후지와라 씨라는 이타미 씨의 친구 것이라서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 넷은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산길을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도중에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 갑자기 비석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타미 씨가 긴장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이쪽이야. 그래서 비석의 모퉁이를 돌듯이 하여 샛길로 들어섰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길이다. 이런 곳에 공장 같은 게 있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았다. 대체 뭘 하던 공장이었을까 생각하며 나는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자갈길을 묵묵히 걸었다. 어디선가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이런 한밤중인데도 새가 깨어있다는 게 이상했다. 교스케 씨를 상대로 자꾸 말을 걸던 미카치상의 말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을 무렵
비로소 건물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디오에 찍혀있던 것과 같은 건물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심령 스팟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의 건물이다. 밤 산속에 갑자기 그 모습이 나타나니 역시 섬뜩한 느낌이 닥쳐온다. 여기. 이타미 씨가 비디오를 재현하는 것처럼 손으로 부르면서 벽을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섬뜩함이 한층 더해진 느낌이 들었다. 낡은 벽이 계속되던 중 옆으로 밀어 여는 커다란 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아니라고? 미카치상이 확인하는 것처럼 말하며 쿄스케 씨의 등을 밀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 앞으로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한쪽이 반쯤 열린 것처럼 보이는 문이 보였다. 역시 쿄스케 씨도 조금 무서운 듯 밀지 마, 바보야. 하더니 멈춰서서 문 안의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다가갔다. 네 사람 각자가 가진 손전등 불빛이 문틈에 집중된다. 거기서 뭔가 기분 나쁜 게 얼굴을 내밀 것 같아 소름이 돋는다. 들어간다. 그렇게 선언하나 싶더니 쿄스케 씨가 문틈을 통해 안으로 사라져갔다. 나도 깜짝 놀라 뒤를 쫓는다. 안은 섬뜩한 곰팡이 냄새가 자욱했고 비디오에서만 보던 것과는 다른 현장감으로 인해 공포심이 배가 된다. 폐공장 안을 손전등의 둥근 빛이 커다란 도깨비불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숨결과 등 뒤에서 문을 넘어오는 나머지 두 사람의 발소리뿐이었다. 바닥 한가운데 달빛이 떨어지고 있다. 올려다보니 함석 지붕 천장 일부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 어딘가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낳고 있었다. 저기요. 이타미 씨가 손전등을 좌측 구석으로 향한다. 쿄스케 씨를 선두로 발소리를 죽여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간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 쓰러진 드럼통 그림자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게 공포심이 낳은 착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거야? 교스케 씨가 멈춰선 그 발 아래를 보니 거기에 뚜껑이 있었다. 금속재의 뚜껑이다. 싸늘한 지면에 마치 달라붙듯이 놓여있는 뚜껑이었다. 사람이 한 명 드나들 수 있을 정도 크기에. 그 아래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걸까? 하지만 뚜껑은 용접되어 있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확실히 알 수 있다. 몇 년, 아니 10여 년 전부터 이 뚜껑은 이렇게 용접된 상태에서 아무도 열지 않고 여기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천천히 낡아져 갔을 것이다. 머리카락이 있어. 미카치상이 짧은 비명처럼 그렇게 말했다. 다시 눈을 향하자 뚜껑이 용접된 가장자리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같은 게 나와 있음을 깨닫는다. 오싹오싹 한기가 한층 더 늘어난다. 이 느낌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머릿속에서 그런 경계음이 울리고 있다. 하지만 쿄스케 씨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뽑아봐. 제가요? 나도 모르게 물어보니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건 손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뭔가 망한 듯한 기분이 든다. 됐으니까 빨리. 그런 어조로 명령받으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멤버를 봐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새파란 얼굴로 벌벌 떠는 이타미 씨를 돌아보며 새삼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다.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건 뚜껑 가장자리에서 조금 뭉쳐서 거기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와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머리카락 한 뭉치를 손가락 끝으로 집었다. 그 순간 생각했다. 머리카락이야. 분명히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는다.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이 있었던가. 비디오로 봤던 때보다도 많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한 번 정도는 뚜껑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들어 올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던 이타미 씨가 그때 전혀 그걸 몰랐다는 게 이상했다. 점점 많아지는 건가? 용접된 뚜껑에 있지도 않을 틈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그럼 바보 같은 일이... 주인은 조용했다. 이타미 씨는 뚜껑 아래로 말도 걸지 않고 있다. 거기 있나요? 하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잡은 채 머리카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두둑. 빠졌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약간의 저항 끝에 빠졌다. 그 저항이 용접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한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생각이 그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나는 가벼운 어투로 빠졌어요 라며 그 긴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 보였다. 그 순간 비명소리가 터졌다. 이타미 씨와 미카치 상이었다. 모근이! 모근이 있잖아. 둘 다 마치 그게 지금 사람의 두피에서 막 빠진 걸 증명하듯 경악하고 있다. 진정들 해! 쿄스케 씨가 그렇게 말하며 미카치 상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이타미 씨는 미도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다음 귀에 대고 빨리 좀 받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봐. 라고 쏘아붙이고 있다. 어디 있는 거야? 전화 좀 받아. 으스스한 폐허 속에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 하며 움직임을 멈췄다. 이타미 씨는 눈을 굴리면서 착신음이 들려. 라고 중얼거린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나는 몸이 경직되면서 들고 있던 머리카락을 떨어뜨린다. 미카치상이 비명을 질렀다. 이타미 씨도 하고 소리치며 귀를 막는다. 모두의 시선이 뚜껑으로 향해 있다. 아니, 뚜껑이 아니다. 그 밑에 있을 공간으로. 벨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용접되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하로부터. 그때 드럼통을 걷어차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금속 덩어리가 뒤집어져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구황, 광 하는 굉음이 들린다. 그건 휴대전화 벨소리도 순식간에 날아갈 것 같은 소리였다. 거기에는 쿄스케 씨가 오른발 발꿈치를 들어 아프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드럼통을 발로 찬 건 쿄스케 씨였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쿄스케 씨는 순식간에 몸을 휙 돌리더니 오른손을 뻗어 이타미 씨의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그리고 잠시 귀에 대더니 아이언 실색하는 우리들에게 그 휴대전화의 액정을 들어보인다. 들어봐. 상대방한테는 걸리지도 않았어. 나는 휴대전화를 받아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귀를 가까이 대고 전파가 닿지 않는 장소에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을 거라는 익숙한 메시지를 듣는다. 한청이야. 그 말에 제정신이 돌아온다.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들리지 않는다. 빈 드럼통이 낸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려 휴대전화 벨소리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처음부터 그런 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쿄스케 씨는 손에 든 휴대전화 액정을 문득 보더니 버튼 조작을 한 후에 험악한 표정으로 변했다. 이봐. 그러더니 눌러 죽인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이타미, 이 사람 누구야? 이타미 씨를 노려보고 있다. 그 질문은 어딘가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이곳에 온 건데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갑작스런 전개에 두근대는 심장을 억누르며
나는 쿄스케 씨와 이타미 씨를 번갈아 바라본다. 쿄스케 씨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이타미 씨 쪽으로 향하더니 그 표시된 화면을 앞으로 내민다. 키다 히로코. 그곳에는 그런 문자가 쓰여 있었다. 잘못 건 건 아니잖아. 어제 그 시간에 왔던 번호야. 비디오 보던 때 네가 다시 걸어봤잖아. 이름? 왜 전화 목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하지만 이름 아래 표시된 번호를 봤더니 분명히 아까 와키 씨네 집에서 보여줬던 번호인 것이다. 그때는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착신 이력이나 발신 이력에는 이렇게 이름까지 제대로 표시되어 있다. 키다 히로코. 키다의 다가 한자인 밭전이 아니고 그냥 히라가나로 되어 있다. 마치 급하게 쳐넣은 것 같이. 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혼란스러워서 나는 이타미 씨를 봤다. 몰라.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부들대며 머리를 감싸는 이타미 씨가 그 손을 휘저었다. 모른다고. 이타미 씨가 소리친 순간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심코 바닥에 뒹구는 드럼통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도대체 뭔 소리야?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볼 때였다. 위야! 미카치상이 외치면서 천장을 가리켰다. 위를 보니 지붕에 뚫린 구멍이 반달 모양이 되어 있다. 아까 봤을 때는 둥근 형태였는데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달빛도 반달 모양이 되어 있다. 다시 소리가 들리고 반달이 초승달 모양으로 바뀐다. 들어오는 달빛도 가늘어졌다. 구멍 바로 아래의 바닥은 비가 들어와서 그런지 변색되어 있다. 그곳에 떨어지는 하얀 달빛이 가냘프게 변해가면서 바닥 얼룩이 검게 변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핏자국처럼. 더덩. 천장의 구멍은 더 작아진다. 꼭 뚜껑을 닫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공포심이 폭발적으로 증식했다. 얼어붙은 듯 다리가 굳는다. 뚜껑이 닫히고 만다. 출구가 사라진다. 경직된 나를, 아니 모두를 그 가위 같은 느낌에서 풀어준 건 역시나 쿄스케 씨였다. 나가자고. 그러면서 모두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위쪽이 아니고 수평 방향에 있는 출구로 탈출하기를 재촉했다. 손전등으로 비춰질 때까지는 그 문은 완전히 머리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 천장에 뚫린 구멍이 유일한 출구인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달렸다. 기울어진 문에 이변은 없었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틈새로 몸을 밀어넣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폐공장 밖에서 넷 모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그 자리를 뜨면서 쿄스케 씨는 이제 가자. 하고 무덤덤한 말투로 말했다. 모두 심각한 얼굴로 끄덕였다. 왔던 길을 돌아오는 동안 쿄스케 씨는 이타미 씨의 휴대전화 목록에서 키다 아키코를 삭제했다. 그리고 이윽고 주인에게 전화를 돌려주면서 진짜 모르는 애야? 라고 물었다. 이타미 씨는 몇 번이나 앞으로 쓰러질 뻔하면서 그런데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몰라. 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째서 이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거야?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이타미 씨는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상태였다.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했지만 차 주인이 운전할 정신 상태가 아니라서 쿄스케 씨가 핸들을 잡았다. 결국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지만 나도 어딘가 불안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는 호기심보다도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쪽이 앞섰던 것이다. 그날은 그대로 해산하게 되었다. 차 안에서도 모두 아무 말이 없었고 폐공장에서의 사건을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건 본능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듯 싶다. 이 괴인은 그 폐공장이라는 공간만으로는 완결되지 않고 있을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타미 씨는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 불려갔었으니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괴이의 실이 몸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나빴다. 그 비디오는 처분할 거야. 이타미 씨가 헤어질 때 문득 그렇게 말했다. 다음날 나는 오컬트 쪽의 스승에게 지난밤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른가 보다. 스승은 재밌게 들어주었으나 함석지붕에 뚫린 구멍이 닫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대목에서 왜 자기도 부르지 않았냐며 억울해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일에 목을 내밀다가 언젠간 죽겠지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이타미 씨도 비로소 오컬트 포럼에 출첵하게 되었다. 고양이 잘 있냐? 라는 질문을 들어서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스승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러고 보니 거기 갔다 왔어. 라는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그 폐공장에 갔다 왔던 것 같다. 그것도 뚜껑을 열었다는 것이다. 놀라서 어떡해요? 라고 물었더니 지인의 공장에서 공업용 절단기를 빌려가지고 갔다는 것. 뚜껑 가장자리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없었어. 그것보다 뚜껑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지만 뚜껑 아래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짓말이지 싶었다. 소문에 있는 지하실 같은 건 없었고, 아니 정확히는 원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뚜껑 바로 밑은 콘크리트로 메워져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할 만한 그런 공간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뭔가 쥐뼈인지 먼지 같은 것만 흐트러져 있었어. 그것뿐이더라. 그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붕 구멍이라고 했는데 아예 지붕 자체가 없었는데 집단 환각이라도 본 거 아니야? 예전에 여자아이가 살해당해 버려졌던 장소였고 공포심에 그런 집단 심리가 작용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짐짓 점잔을 빼며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었다. 그런 소문 못 들었어? 내가 조사한 바로는 공장이 폐쇄된 직후 즈음에 부진해에서 16, 17살 정도 되는 여자애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든가 뭐 확실한 증거도 나오질 않아서 범인도 찾지 못하고 종결됐다는 이야기야. 그 살해당한 여자애라는 게 혹시 키다 히로코 같은 이름 아니었을까요? 하고 물어보자 스승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